제 2부인데요. 그 합격 전략, 합격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의들인데요. 제가 프라임 법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그 합격 토대 구축, 그 다음에 압축 총정리, 그 다음에 기출 연습, 뭐 실전 연습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파이널 특강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책을 집필하면서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책을 1급 시험에서 1급 수험서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쓰고 집필을 해 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1급 국가시험 그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이 책으로 공부했을 때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례 관리하는 것처럼 다양한 욕구에 그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재들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 교재랑 책이랑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나의 상황에서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 그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 있어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이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120점을 넘기면 됩니다. 200점에서 120점을 넘기면 되는데, 근데 다만 그 120점을 또 120점만 넘겨야지 그러면 안 돼요. 120점만 넘기려고 하면 한두 문제로 떨어져요, 항상. 그래서 120점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히 내가 130점 정도 여유 있게 좀 합격해야겠다, 또는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여건 내에서 최대한 공부 시간 확보하고 아무리 최소한 하루에 뭐 나는 1시간도 안 돼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시간이 안 되는 날도 있고 1시간이 넘게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라리 1년 준비해서 그냥 붙어버려야지, 아깝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또 거기에 또 투자 또 다시 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하는 거, 노력해야 하고 하는 것들 생각하면 그냥 좀 지나치다 내 상황에서 조금 지나치게 공부해가지고 넉넉하게 합격을 하시길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려요. 이번에 이번에 4번째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 또 계셨었거든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바로 장애인복지관에 또 취직도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합격 설명회 할 때 또 자랑도 했었는데, 그 문자 메시지 온 거랑 해서 제가 자랑도 했는데, 어떻든 나이 있으셔서 또 합격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뭐 이걸 써먹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뭘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이유들이 찾아지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나 해봐야 뭐 이거 쓸 데도 없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좀 한번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합격 토대 구축으로 해서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 갖춰져 있는 강의는 기본 심화 이론 강의가 80강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론서를 제가 8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번에 이기자 해가지고 이론 기출 자수해서 앞에 이론하고 뒤에 기출하고 붙여놨어요. 지금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이면 이 반절은 이론이고 반절은 역대기출 문제집 있죠. 아까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 그거를 여기다가 진도별 똑같이 분류를 해놨어요. 진도로. 사실은 이제 이게 책이 제가 나올 때 2권이 이렇게 분권되어 가지고 딱 뜯어 가지고 이론 보면서 기출도 같이 옆에다 놓고 이렇게 끼워서 보게끔 하기를 원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이 책
판매가 덜 되고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지금 이게 마진이 안 남아서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책이 좀 더 팔리면 이제 이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찢어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양쪽 딱 뜯어가지고 스프링 재본해가지고 이론 보면서 기출 이게 독학으로도 가능해요. 책이 그 정확하게 기출 표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기출 표기가 상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인행사부터 법제론으로 이렇게 8권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요 기출문제만 이거 전자책으로 낸 책 있잖아요. 이게 요 책이 이제 각각 분리된 겁니다. 애들이 다 여기 인행사 조사론이 여기 인행사 그다음에 조사론이 이렇게 기출이 이쪽 각각 책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기 또 이제 여기 2교시인데 2교시 책도 여기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으로 기출문제가 다 이쪽으로 분리 배치됐어요. 이제 책이 8권으로 됐는데 사실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이론서 3권, 기출문제 3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독학으로 공부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8권으로 되어 있는 이론서로 차라리 공부하느니 이론과 기출을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책에 대한 평가는 좋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이 책으로 요 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론 강의 그다음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이론 노트인데요. 이 핵심 이론 노트가 이미 강의가 진행돼서 48강자로 녹화가 되었어요. 이미 책이 이미 나왔고요. 요 책입니다. 요 책. 사실은 이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공부가 좀 내가 사회복지를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사실 이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책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이게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건 다 제거시킨 거거든요. 이 아까 8권에서 8권의 이론서에서 지금 한 권으로 압축시킨 건데 여기 보면 시험에 다 나온 건데 이것도 못하면서 막 각 권으로 돼 있는 8권을 막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만 돼 있는 이론서만 얘는 기출문제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얘는 기출문제라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단절은 이론이고 반절은 기출이니까. 근데 막 이론서 자체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막 이런 책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만들어진 문제 도중에 삽입시켜 놓고 막 이런 것에 편집에 막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사실 이 책으로만 사실 공부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이제 전공 공부를 많이 이게 전공 공부를 했어도 이게 사회복지가 좀 많이 좀 이게 안다가 오는 경우 그리고 수업 자체가 2급자 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엉성하게 하신 경우들 그냥 막 읽어버리거나 그냥 막 책 보고 읽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전달도 안 하고 본인도 이해를 못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헤매는 거지 막 그리고 이제 질문 주면 왜 질문 주냐고 막 그러면 막 따지고 오히려 막 자기가 모르는 걸 들켜가지고 막 왜 쓸데없이 질문하냐고 막 그건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상식인데라고 하고 막 자꾸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핵심 이론 노트로 48강 이렇게 듣는 걸 사실은 제가 주안점으로 이걸 두거든요. 제 강의에서는 사실은 웬만하면 이걸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이론기출 자습서나 기본 심화이론 강의를 영역별로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천론은 쉽거든요. 실천론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조사론이 어려워 또는 정책론이 어려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기본 이론 강의나 이론기출 자습서 아까 각 권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어떻든 요게 지금 다 녹화되어 있고요. 요것도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32관 아까 핵심 기출 천재 1245문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난달까지 해서 다 녹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출 연습에서 아까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으로 이렇게 실전 연습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OMR 카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기출족보 OX인데 시험에 나온 기출족보 OX를 진도별로 또 묶어놨어요. 이게 유사 지문들을 다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개정책에 지금 8월에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작년에는 전자책으로 냈었는데 올해는 그냥 그 종이책으로 소량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공부했으면 기출 논점을 이걸로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공부하시게끔 하려고 만든 책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여기 실전 연습으로 족집게 모의고사 5회분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내가 어차피 시험 문제가 나왔던 부분에서 80% 90%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해야 돼, 약속을. 23년간 안 나온 건 공부 안 한다. 약속해야 한다니까요. 여기 서약사라도 써야 하는데 여기 다 나눠주고 지금 23년간 나오지 않는 건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선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그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만든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것도. 그래서 제가 시중의 문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야, 진짜 이런 문제를 내나. 여기 23년간 나오지도 않은 거 이거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떤 용도냐면 내가 기출론점을 충분히 공부했어. 이제 기출문제를 회독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공부한 그 기출론점에서 만들어진 문제 그걸 만들어진 문제로 이제 풀어보는 거죠. 풀어봤는데 거기서 틀렸어. 가령 아까 같이 동기부여 이론에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 아까 거기 위생 동기 이론 있잖아요. 그 이론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로 만들어진 문제를 풀었는데 모의고사에서 풀었는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내가 거기 공부가 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멍 메꾸기예요. 구멍 메꾸기.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절대평가에서는 상대평가라면 남들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맞춰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출론점을 내가 제대로 그게 나한테 습득이 되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그 모의고사 1회분 풀잖아요. 그러면 공부 안 된 사람들은 바로 포기해요.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잖아요. 100점도 안 나와 모의고사. 그러면 바로 의기가 꺾여요. 그래서 시험은 며칠 남지도 않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 한 달 남겨놓고 한번 풀었는데 점수가 막 100점도 안 나와. 막 50점 나와. 막 70점 나와. 그러면 야 어렵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 인원 그리고 실제 응시 인원에서 포기 인원이 7, 8천 명 되는 거예요. 거의 한 7천 명, 8천 명 되거든요. 접수해놓고 시험 안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회분 풀고 나면 겁나서 안 풀어요. 마치 우리 부정하는 것처럼 꿩이 막 그 몰다가 이제 눈 속에 이렇게 받고 애나 모르겠다고 그냥 공부했던 것만 공부하고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충분히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는, 그래서 제가 만든 모의고사는 제가 만든 문제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를 재응용해서 만들어요, 저는. 건드려줘야 하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 건드려요. 건드려서 지문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내용, 동기부여 이론을 전체를 건드릴 수 있게끔 하나하나를 다 집어넣어요. 시험에서 나왔던 논점. 맞게 나온 것을 틀리게끔 나온 걸 맞게 나온 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은 23년의 논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출문제가 충분히 회독된 분들은 이게 쉽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제 풀고 나서 항의성 글을 보내시는 분들 뭐 문제를 이따위로 내냐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 용기 떨어뜨리려고 뭐 이딴 식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 책의 기출 논점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틀리면 해당 부분을 다시 이제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의고사 풀 거면 그래서 제 책을 보세요.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제 책은 기출 논점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나올 가능성,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문제가 조금씩 깊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한 번 건드려, 그 내용을. 우리 옛날 그 문화의 기능 있잖아요. 인행사로 얘기하면 쉬우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의 기능이 맨 처음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가령 10회 때 나왔으면 문화의 기능을 고르시오. 기억니은 디귿니에서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 문제, 간단한 문제였다가 그 다음에는 문화의 기능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삐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단히 문제 낸 걸 그 다음에서는 좀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물어봐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깊게 넣어놨죠.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은 무방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그래서 기출문제가 충분히 회독됐으면 점수 잘 나온다고 그래요. 제 책 보면서 모의고사.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죠, 이제 여기 벼락치기인데, 벼락치기는 이 책으로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론서고요. 여기가 대표 기출 문제거든요. 여기를 이번에 300문제로 늘렸어요. 300문제로 늘려놨고, 원래 200문제였는데 100문제를 더 추가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이론서인데 요 책입니다. 요 책. 사실은 지금 요 책처럼 요 책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이렇게 예, 두 권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비닐로 이렇게 커버 만들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딱 뜯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보면 좋잖아요. 원래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된대요. 이게 책 제작이. 요거는 워낙 잘 나가서 그래도 이게 괜찮은데, 근데 어떻든 이게 족치기 벼락치기는 아까 핵심 이론 노트를 170개 테마로 묶어놓은 거예요. 요거 있죠? 핵심 이론 노트. 얘를 170개 테마.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예순위. 그 다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2순위를 여기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얘에서도 더 가지를 쳤어요. 170개 테마니까 우리는 120개만 넘기면 되잖아요. 테마 하나당 한 문제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물론 한 문제만 있지는 않아요. 뭐 신뢰도 타당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통 두세 문제 나오니까 테마는 신뢰도 타당도로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만 그 문제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170개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론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테마에 맞는 기출문제를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해서 말 그대로 벼락치기 강의인데 올해는 책도 빨리 냈고 그래서 강의를 이번 7월부터 강의가 진행됩니다. 7월 26일 매주 토요일 8월 30일까지 마지막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총 6번 해서 24강으로 4, 6에 24, 24강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 족치기 벼락치기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절대적으로 1시간밖에 공부 안 돼. 아예 절대적으로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족치기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못할 거면, 시간이 안 될 거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하고 나올 가능성이 50% 이상 된 것만 그냥 골라서 공부하자. 그냥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상 해봤더니 좀 시간이 남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할 거면 이제 얘로 하면 되세요. 만약에 근데 이게 벼락치기로 이제 보통 시험 직전에 그간에 강의를 했고 실제 이 책 보고 합격하셨는데 이게 이 책이 만들어진 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총신대학교의 전문교육 아카데미 교육과정으로 제가 강의하는 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해왔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 그래서 근데 그때 실무자들이 많이 왔어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쪽팔리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기관에도 좀 미안하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합격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되네. 또 연말에 바쁘잖아요. 연말에 너무 바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책이 그때는 있었죠. 이 책 족치기 없었을 때 이 책이 있으니까 저보고 찍어달래. 나오는 거 찍어달래요, 이걸. 근데 여기 기출표기가 또 다 돼 있거든요. 많이 나온 것들은. 근데 기출표기 많이 돼 있는 거 위주로 보라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찍어달래.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과외도 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부부가. 일산에 사시는 부부가 과외해주면 돈 주겠다. 와서 과외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죠. 근데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찍어주자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걔들이 거의 한 80문제는 넘어요.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확률이 50%가 넘는 애들도 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1순위 80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 2순위 80개는 두 중에 50%가 나오니까 40개는 나오죠. 그러면 1순위 80개 다 맞추고 2순위 반절 40개 맞으면 120점 넘겨요. 그래서 1순위, 2순위만 공부하면 넘겨지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 약장사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는데. 근데 그 하인치가 우리 그 콜버그에서 공부하잖아요. 하인치가 자기 아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백방으로 이렇게 그 약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약재상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약재상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내 좀 살리게 약 좀 팔아라 이렇게 갔잖아요. 그 약재상이 저예요. 이게 1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이게 아주 그 굉장한 책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 많이 약의 효능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자 그러면 이제 제 책과 강의를 좀 소개를 했고요. 여기 보면 수준별 이제 합격 전략인데 지금 시험이 182일 남았거든요. 182일. 작년에도 제가 계속해서 올해 두 번째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 날,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카운트를 계속 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봤어요, 이번에도.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둘째 주 토요일은 2026년 1월 10일이에요. 혹시 출제위원 그쪽 관련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 혹시 제가 또 이렇게 예측했다고 해서 또 다른 날로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월 10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182일입니다. 그러면 182일이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개월수로 나눠보면 30일로 나눠보면 6개월이에요. 6개월에 2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은 제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은 직장인이시거나 거기다 주부면서도 또는 가장이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공부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기 공부 시간을 좀 잘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걸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실제 시험 날짜는 10월에 공고돼요. 그래서 올해 공고는 2024년 작년에 10월 11일 날 공고했어요. 알았죠?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험일로부터, 그러니까 공고문은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90일 전에. 그러니까 공고문이 나오면 90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석 3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10월 11일 날, 아니, 10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10월 달에 공고문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월이잖아요, 이제. 지금 7월 맞죠? 그러면 7월이면, 지금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에서 182일 남았고, 그러면 7월, 이제 8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0월 가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추석 지나고 막 공부하려고 해요. 여름 지나면. 여름에 뭐 휴가도 있고 하니까 막 이렇게 놀러 가고 막 하다가, 대략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거나, 이제 추석쯤 되면 막, 그때 막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안 될 때 지금 오히려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말에 바쁘신 경우가 많으니까 애초에 지금 좀 해놔야 돼요. 해놓으시길 바라겠고, 자, 다시 한번 정확한 시험 날짜는 10월 달에 나온다. 근데 작년에는 10월 11일 날 공고문이 나왔다. 알았죠? 그리고 공고문이 나오면 석 달 남았다. 알았죠? 석 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마도 그렇지만 지금 둘째 주 토요일 날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수준별 합격 전략인데 초심자인 경우에는 이때 초심자는 내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예요. 내가 자격증은 2급을 취득하긴 했지만 사실 나 몰라. 이거예요. 알죠? 완전히 모르는. 완전히 몰라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본이론 강의 들어야 하는데 기본이론 강의부터 듣지 마세요. 그런데도. 왜냐면은 아예 모르는데 기본 강의부터 듣잖아요. 그럼 지쳐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공부하게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험은 요령이거든요. 요령이니까 나온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일단. 그죠? 아니 나온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초심자다 하더라도 아예 내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온 것만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초심자면 전과정 이제 자 우리 이제 학원 강의인데 전과정 끝장 완결팩은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과정 끝장 완결팩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기본이론 강의부터 듣지 마시고
그냥 핵심 이론 강의부터 그냥 듣고 그리고 바로 핵심 기출로 넘어와요. 그냥 핵심 기출 천재로.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그냥 요 두 권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예하고 이 두 권이에요. 핵심 이론 노트하고 핵심 기출 천재. 요걸로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사론 같은 경우 좀 어렵다. 영역이 좀 그게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영역만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별도로 들으면 돼요. 책에 대한 부담에 내가 책 구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책을 구입해서 들으면 되고 이게 조사론이거든요. 조사론 여기 반절이 기출이고 역대 기출 1회부터 23회까지 기출이고 그 다음에 반절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영역만 그냥 골라서 들으시면 되세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강의까지 활용하실 거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기본 그냥 이걸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하되 다만 어려운 영역은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연습 아까 그 다음에 족집게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항상 강의가 여기 스페셜 특강이 있어요. 스페셜 특강이 있거든요. 법령 개정 특강 항상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또 정부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이미 법률도 많이 바뀐 게 있고 시험에 나온 게 바뀌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시험에 나오지 않은 조문이 바뀐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에 나온 것이 바뀐 게 중요하지. 근데 간혹 보면 연말 되면 저한테 막 질문을 줘요. 신문에 이렇게 바뀐다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준 경우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온 게 바뀌면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크레딧 제도도 바뀌었고 크레딧 제도도 바뀌었거든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득 대체율도 또 바뀌었고 국민연금에서 그래서 또 이제 기초연금도 또 어떻게 좀 바뀔지 모르고 지금 정부에서 또 좀 공약에서 내세운 것도 있고 해서 정부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뀐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무리 법률 특강으로 해서. 근데 거기서 올해도 개정된 사항 2문제인가 1문제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시험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정되었지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시행되지 않았으면. 근데 시험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 1월 10일이 시험일이라고 한다면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도 되었고 그 전에 시행돼 버렸다. 1월 1일부터 시행돼 버렸다. 그러면 그건 시험에 나와요. 아셨죠? 실제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1월 1일 날 시행됐는데 그게 나왔어요. 알았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떨어질 때는 한 문제로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일주일 전에 법률 특강을 해요. 근데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딱 한 페이지로 정리돼요. 이미 우리 이 책으로 공부했으면 어차피 한 페이지로 정리되거든요. 꼭지로 따지면 10꼭지도 안 돼요. 딱딱딱딱딱 그냥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스페셜 특강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초시생, 재시생. 이때 말하는 초시생은 그래도 내가 2급 자격증 하면서 그래도 사회복지 좀 공부했는데 뭐 실천론은 그래서 쉬운데 뭐 기술론은 쉬운데 나는 정책행정법제는 어렵지만 난 쉬운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2개 핵심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출 천재만 보세요. 요것만. 이게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강의 없이 이게 이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은 얘하고 모의고사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자 교재는 제가 이론기출 자소서를 이기자라고 했는데 이기자 교재는 얘들 아까 각권어로 쓰여진 책 있잖아요. 한 번에 싹 하고 정리, 싹 하고 합격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 괜찮지 않나요? 이거 지금 어떻든 이제 이론기출 이게 여기 자습서는 독학으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강의는 어차피 못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요약한 게 핵심 이론 노트기 때문에 진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을 봐도 돼요. 이 책을 봐도 진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강의 만약에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어떻든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책들은 참고 도서로 내가 필요한 책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출 연습, 실전 연습까지 해서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벼락치기는
사실 지금부터 벼락치기 공부하기는 좀 그런데 날짜가 지금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근데 혹시라도 절대적으로 내가 어차피 공부가 안 돼. 내가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벼락치기로 하세요, 그냥.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도저히 어차피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벼락치기 완결팩으로 이 끝장 완결팩으로 이제 벼락치기가 지금 7월 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수업 계획서 나갔죠, 지금. 그래서 그 강의를 신청하면 오프라인 강의 수강 신청이 가능해요.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프라임은.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강의를 여기서 들으시면서 온라인 강의도 듣고 온라인 강의 신청하면 오프라인 강의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냥 들을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은. 그래서 오시면 그렇게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듣고 족집게 벼락치기의 대표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300문제예요. 그 테마에 맞는 기출 문제만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로만 끝내야지. 정 시간이 없으면 이걸로 해야 하잖아요. 특히 이제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접수는 했는데 1, 2개월밖에 안 남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긴 한데 책은 좋아요. 보시면 이따가 혹시 뜯어볼 수 있는 견본 보시고 싶으면 한번 여기 뜯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핵심 기출 천재 그다음에 모의고사 쪽으로 오면 됩니다. 근데 사실 모의고사는 선택사항이에요. 얘는. 모의고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는 연습용이거든요. 구멍 메꾸기 연습.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작년에 올해 시험 대비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 했어요. 우리 모의고사 학원에서 해가지고 접수 받아가지고 무료로 했거든요. 시험지 만들어가지고 OMR 카드 두고 실제 시험처럼 시간하고 우리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감독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실제. 네, 올해도 할 거거든요. 올해도 할 거여서 그거 모의고사 그때 오셔가지고 한번 시험 직전에 근데 너무 일찍 시험 보면 어차피 공부 안 돼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모의고사 보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찍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하거든요. 그거. 시험 보기 직전에.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중에 할 거예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인데 그간의 합격 설명회 하면서 질문 받은 내용 중에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들 좀 할게요. 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막막하고 촉박하다. 8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8개로 하면 안 돼요. 8권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시험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8권의 기본서로 공부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그 맨 처음엔 든든하거든요. 책이 8권이 다 있으니까. 보세요. 이 책이 8권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이게 8권이 인행사부터 법조까지 다 쌓여 있다고 봐보세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야 든든하다.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네 하는데 안 돼요. 공부가 생각처럼. 해보세요. 안 되지.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 요인이 많아요. 또. 그래서 공부가 안 돼서 도중에 거의 포기해요. 포기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안 나온 거 공부하지 말자. 저는 그 주의거든요. 안 나온 건 하지 말고 그냥 나온 것만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핵심 이론 노트라니까 이게. 그래서 핵심 이론 노트로 그냥 구축하고 그냥 핵심 기출 천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근데 이걸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걸 이제 저한테 상담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 딱 맞게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근데 이것도 다 모를 거면서 어차피 이것도 모를 거면서 막 8권짜리를 막 가져다가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책이 판매가 되니까 강의를 무료로 풀잖아요. 책이 막 질로 판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막 강의를 무료로 풀죠. 근데 그 강의에 물론 이제 그 강의를 듣고도 많이 합격을 하지만 근데 어떻든 그런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핵심 이론 노트로 하세요.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 뭐 그렇게 하시고. 근데 만약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차라리 유령 있게 공부할 거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 듣지 않고 기출문제만 보고 합격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합격한 사람도 있죠. 있다고 하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기출문제 아까 풀어봐서 아시지만 단순 암기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 풀면 단순 암기로 풀려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이해가 좀 돼야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자 암기법으로 풀리는 문제는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문자 암기법으로. 그러니까 어떻든 이론 강의는 한번 들어야 돼요. 종합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나온 것만. 그게 이거라니까요. 이게 얘가 딱 나온 것만 종합 정리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날개 쪽에다가 좀 적으면서 보충할 거 있으면 이걸 먼저 해보고 야 이거 너무 쉽네?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론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되고 뭐 절대적으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족지기 벼락치기를 들어야 하는데 어쨌든 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공부할까? 이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조사론.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아주 좋은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사론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론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로 보세요. 그럼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핵심 기출 천재는 이 책에서 더 요약했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실천론이나 다른 과목들은 괜찮은데 조사론 너무 어렵다. 강의 듣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강의 듣고 1장 강의 들었으면 이 책 1회부터 23회까지 나온 기출문제 다 풀어버리면 끝나요. 이게 1회부터 23회까지 나온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건대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견적이 나와버려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오네? 끝.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영역일수록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알았죠?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바로 보셔야 돼요. 알았죠? 기출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론 공부를 내가 암기를 더 하고 봐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낭패의 원인이에요. 가장. 그래서 기출문제는 바로 봐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수능 준비할 때에도 얘가 자꾸 기출문제를 아껴 놓길래 기출문제 아껴서 풀려가길래 제가 야 기출문제 안 푸냐? 기출문제 빨리 풀어. 빨리 풀으라고 막 강조를 해가지고 얘가 기출문제를 막 열심히 돌리더니 좀 점수가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를 빨리 봐야 돼요. 다시 표현하면 기출문제가 진짜 칼이에요. 모의고사는 장난감 칼이에요. 연습용 칼. 그러면 실전 가가지고 진짜 칼로 싸워야 하는데 연습용 칼 가지고 백날 연습해봐야 대나무 가지고 연습해봐야 진짜 칼로 싸워야 하는 시험장에 가서는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빨리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칼이니까. 알았죠? 만약에 진짜 칼로 싸우는 거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진짜 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표현이 진짜 칼일 뿐이지. 그러니까 기출문제 빨리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론이 어렵지 않으면 조사론은 이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주로 조사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까 기출문제를 먼저 보라고 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조사론이 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사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거든요. 다 어려워요. 8개 영역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조사론이에요. 그래서 조사론은 전체를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부문화시켜야 돼요. 세분화. 그래서 우리 땅 따먹기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적어도 1장은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건 내가 다 맞춰야지 이 생각까지 해야 돼요. 알았죠? 1장을 정령을 했어. 근데 1장에서 과학 철학이 나와서 과학 철학 너무 어렵네. 그러면 과학 철학이 어려우면 기출문제에서 나온 과학 철학의 오답풀이라도 확실히 해놓으세요. 그냥. 알았죠? 그 정도의 범위까지만. 알았죠? 그거까지만 해도 문제가 풀려요. 어려운 부분은. 알았죠? 그래서 땅 따먹게 해라. 자꾸 내가 확실히 내가 여기서 나온 거는 그래도 맞출 수 있어. 그 부분을 자꾸 넓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그럼 제끼세요. 어차피 200문제에서 80문제는 틀려도 되거든요. 과락이 느슨하니까. 과락이 느슨하거든요. 우리가 40%가 과락이 느슨하잖아요. 그러니까 40%만 넘기면 되니까 4일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25문제에서 10문제만 넘기면 과락이 아니에요. 조사론 25점에서 10문제만 넘기면 과락이 아니거든요. 9문제 맞으면 과락이에요. 10문제 맞으면 과락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5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곳에서 점수를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자신 없는 곳에서는 과락만 넘기면 돼요. 조사로는 내가 너무 어려워. 과락은 넘겨야지. 그렇죠? 과락은 넘기면 돼요. 그리고 챕터별로 출제 빈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제 여기 앞에 책에 보면은 제 빈도표 진도별로 나온 빈도표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앞에 그 합격수기 지나서 모든 책의 앞에다가 다 이걸 넣어놨어요. 그 진도별로 매년 몇 문제씩 나왔는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적게 나왔을 때는 한 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5문제. 근데 12회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12회부터 그전에는 30문제씩이었어요. 3파는 24에 240문제였는데 12회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12회 시험부터 몇 문제씩 나왔는지 봐야 돼요. 볼 때. 알았죠? 12회 시험부터. 그래서 12회 시험에서 25문제인데 1장에서 3문제 나왔다. 또는 1문제 나왔다.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계산해놨어요. 앞에다가 챕터별로. 여기 보면은 작게 2, 크게 3, 작게 5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적게 나올 때 2문제, 많이 나올 때 5문제인데 12회부터 지금까지 평균 내보면 3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3문제 나오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챕터에서는 보통 3문제 나오네. 그러면 그 챕터를 공부를 해놓으면 3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중 있게 좀 선택과 집중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어쨌든 조사로는 땅 따먹기 정신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모르는 부분은 좀 넘겨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아셨죠? 근데 막 다 넘겨버리면 안 되고, 막 1장 넘기고 2장 넘기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조사로는 또 1장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어서 앞에 부분이 이렇게 안 되면 뒷부분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비전공자인데 암기비법 있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문자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물론 여기에도 암기법 많아요. 이 안에. 그래서 학교 가신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다른 학원에서도 암기비법으로 영상 만들었는데 교수님도 여기 암기법 많은데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암기비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연도나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20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놓고 이제 암기를 해야 하는데 암기는 반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걸 넣어놨어요.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OX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그래서 구글 폼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기출 지문들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온라인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그 많이 틀린 문제, 적게 틀린 문제 이게 다 나오거든요. 구글 폼에 통계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많이 틀린 문제들 좀 추려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 지금 그 구글 폼에서 고급으로 문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으로 이제 복수평, 초급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낭독으로 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기출문제 음성으로 이렇게 듣기 그것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올려지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다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고, 제가 읽은 건 아니고 AI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어떻든 이제 쭉 들으시면서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이쿠 스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OX 강의도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폼에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설을 듣고 싶으면 기출족보 우리 구글 폼에 우리 유튜브에 강의가 지금 올려져 있어서 본래는 이제 우리 오이쿠 스터디 멤버들 유튜브 채널로 좀 자유롭게 좀 유튜브 많이 들으니까 그걸로 들으라고 이렇게 올린 건데 우리 선생님도 반사 이익으로 혹시 이 영상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그 강의가 괜찮으면 제 강의를 들으세요. 제 강의를 혹시 그 강의 듣고 나서 괜찮으면 기출지문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암기는 반복입니다. 암기는 반복인데 보세요. 이게 올해 합격자 연령대예요. 제가 나는 나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이거 여기다 지금 넣어놨어요. 지금 빼놨는데 보시면 90대이신 분이 한 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응시까지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80대는 4명이 접수를 했고 3명이 응시를 했고 다 떨어졌어요. 70대는 118명이
접수를 하고 105명이 시험을 봤는데 18명이 합격했어요. 그 18명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 비교해가지고 연관성을 기각할 것인가 채택할 것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문제 맞으셔가지고 제가 단순 암기라고 하라고 했더니 그걸 진짜 단순 암기해가지고 가서 맞추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합격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어르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도 합격을 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 혹시 90대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70대도 이렇게 105명 응시해서 이제 18명. 자, 여기 60대는 1250명이 접수해서 1023명이 응시했네요. 합격자가 321명이 합격했어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지금 해놨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이쿨 스터디 저는 이제 하는데 이따 소개 잠깐 할 텐데요.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밀착 관리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오이쿨 스터디에서 자꾸 기출지문 가지고 이게 연습을 해요. 연습해드리는 이유가 반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반복하게끔. 자꾸 강의 듣고 기출문제 강의도 또 들었는데 이론 강의들은 기출문제 강의까지 들었는데 또 거기다 OX 강의까지 이렇게 계속 풀어주면 반복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습 효과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다들. 그래서 반복해야 돼, 반복. 자, 가볍게 여러 번 반복이 좋은지 과목별로 꼼꼼히 보는 게 나을지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웬만하면 속도가 하세요, 속도. 처음 볼 때에는 그냥 빨리 봐버리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들을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꼼꼼히 봐가지고 다 적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할 때. 그래서 이제 강의 들을 때는 학교 강의 들을 때에도 웬만하면 다 적어놔요. 왜 심지어는 타이핑 이미 컴퓨터가 있으니까 노트북으로 막 타이핑을 쳐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2020년에 1학년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느 모 대학에. 근데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앞에서 열심히 막 타이핑 막 치고 소마다 하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기말고사 볼 때 저한테 하구님은 기말고사 시험지 딱 제출하고 나가니까 저보고 하구님은 정말 인상 깊었다고. 무슨 연유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1학년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막 그 한 토시 한 토시 다 적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왜냐면 그러지 마. 아니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고, 자 이건 이제 시험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빨리 들으세요. 일독을 딱 해야 돼, 빨리. 일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독하면서 좀 꼼꼼히 보세요. 왜냐면 일독부터 막 깊게 들어가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는다. 괜찮아요. 이게 48강좌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도 꼼꼼히 들으면 한 강 들을 거거든요, 한 3시간 동안. 그러면 꼼꼼히 다 적는다고 치면, 제가 말한 것까지 다 적는다고 치면, 그러면 한 1시간 걸릴 텐데 그러면 48일 걸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2강 들을 수 있으면 24일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렇게. 내가 꼼꼼히 적었는데도 뭐 하루에 나는 그렇게 하루에 한 달씩 해서 하나씩 해서 20 며칠 동안에, 아니 또 뭐 2강씩 들어가지고 24일 동안에 끝내버릴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꼼꼼히 적어도. 근데 시간이 공부가 이렇게 시간이 한 강 듣는데 막 4시간씩 걸리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강의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교수님 강의 하나 듣는데 4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뭔 4시간을 1시간짜리 듣는데 4시간, 그 얘기는 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제가 농담하는 것까지 다 적었다는 건데, 진짜 그래서 좀 그거 좀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 책으로 좀 내게 그거 좀 그냥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첫 회독은 빠르게 해라.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보여요.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쫙 한번 봐봐야죠. 그러면 전체가 딱 보이거든요, 대략. 그래서 인행사에서 여기는 내가 암기할 부분이 있구나. 조사론에서는 여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딱 나와요. 알았죠? 이건 나중에 암기해야지. 이거는 뭐 이렇게 딱 보여요. 기출문제까지 같이 봐버리면 더군다나 더 보여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정리하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과목 단위로 두세 개를 매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지, 이건데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냥 도미노 게임 하듯이 하나씩 넘겨서 그냥 가세요. 근데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근데 시간이 있어. 그러면 인행사 끝내고 나서 조사론 들어갈 때 인행사를 잠깐 볼 수 있으면 인행사를 보면 되죠. 같이 병행해서 하나는 쭉 진도 나가고 하나는 뒤따라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내치듯이 치고 가세요. 쭉. 그 다음에 다시 보면 깝깝하죠. 그래서 2회독이 어려워요. 1회독은 그나마 쉬워요. 근데 2회독은 할 때는 1회독에서 분명히 내가 공부를 다 했는데 모르겠어. 2회독 하려는데. 그래서 2회독이 힘들어요. 그래서 2회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좀 쉬워져요. 그래서 회독수를 적어도 2, 3회독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도 이제 개인마다 공부 습관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속독으로 여러 번 보라고 좀 강조해요. 정독으로 꼼꼼히 보다 보면 지쳐버려요. 다 보기도 전에. 진도는 안 나가지, 자꾸 일은 생기지. 그러니까 지쳐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과목당 이론 공부 마치고 기출문제 한 과목씩 풀어야 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이 이론 공부하고 바로 기출 읽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죠? 읽어버리세요, 맨 처음에. 풀지 말고. 풀으면 다 틀려요, 어차피. 풀면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읽어요, 그냥. 기출문제는 정답을 알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공부는. 실제 그래요. 아셨죠? 제가 노량진의 큰 학원에 있을 때, 그때 그 학원에서, 지금 이제 거기 망했는데, 그 학원이 한때 노량진에서 공무원학원에서 탑3에 들어갔던 학원이에요. 큰 학원이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 당시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거든요. 9급, 7급 다. 그래서 설문조사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의미 있다고 봤는데, 거기서 기출문제를 언제 봤냐. 종합이론 강의 한번 돌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언제 봤냐.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바로 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빨리 보는 것이 합격을 빨리 앞당기는 길이에요. 대부분이 내가 공부 좀 되면 그때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아셨죠? 기출문제 빨리 보는 것이 어떻든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론 한 강밖에 못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론 1장 하나 들었어. 그러면 1장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이 돼. 3강까지 보고 3장까지 해당되는 불과 3장 기출문제 풀어도 돼요. 그것은 나의 시간 여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익숙해져서 또는 시간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핵심 이론 강의는 48강자니까 한 영역 인행사가 48을 8로 나눠보세요. 몇 강 안 돼요. 그죠? 68에 48인가요? 그냥 68에 6강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행사 6강 들으면 끝. 인행사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인행사 전체 듣고 인행사 그냥 싹 풀어버리거나, 인행사 5장 듣고 반절 쫙 풀고, 인행사 또 반절 듣고 쫙 풀고,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든 기출문제 빨리 봐라. 자, 그 다음에 하루 3시간, 4시간 정도 투자하면 1급 준비 기간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하느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도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본 심화 이론 강의 우리 기본 완결팩 우리 학원의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부는 그냥 이 책으로 먼저 하라고 권해드려요.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듣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험 끝나고 지금 1월에 시험 끝나고 2월부터 만약에 듣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시험이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 이론 강의가 빨리 들어지면 좋은데 빨리 안 들어지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로 먼저 듣고 어려운 영역은 기본 이론 강의를 활용하고,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 보는 것은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에서 내가 OMR 카드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했는지 내 구멍을 확인하고 메꾸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를 보지 않고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력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기출문제 논점을 가지고 다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충분히. 그리고 모의고사는 나중에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기출문제가, 공부했던 것이 논점이 제대로 내가 이게 적용이 가는지를 봐야 돼요. 아셨죠? 에스펜 앤더슨의 복수과 유형론이다. 그거 잘 나오거든요? 에스펜 앤더슨 복수과 유형론의 기출문제를 싹 풀었어. 이론도 공부했어. 근데 모의고사에서 에스펜 앤더슨의 복수과 유형론 문제가 틀렸어. 그럼 내가 거기에 새고 있는 거예요. 구멍이. 어차피 거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의 1, 2순위거든요, 걔는. 1, 2순위에 가까운데 걔가 거기 나온다고 봐야 하는데 그걸 문제를 풀은 틀렸네. 그러면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구멍 메꾸는 작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우리 작년 했던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제 카페에다도 올려놨는데, 우리 그 직원 선생님들이 이게 무료로 한 거거든요. 무료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번호 다 여기다 붙여놓고 그 자리에 앉도록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기 OMR 카드도 있잖아요. 시험지 있고 다. 그죠? 시험 시간 딱 정해가지고 다 감독도 봤어요. 여기 시간 틀어놓고. 이렇게. 감독도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할 거거든요? 우리 프라임 법학원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하면 돼요. 그렇지. 지금 벌써 봐봐야 공부가 안 되는 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기출 논점도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쯤에 이제 하시면 되고,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는, 마침 우리 오이쿠 스터디가 있거든요, 저희는. 오이쿠 스터디가 있어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하고 있죠, 지금은. 일요일마다 저녁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많게는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하죠.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아니, 우리 OX 문제를 풀어요. 진도를 정해놓고. 오이쿠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프라임 법학원에 강의를 신청하시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라임 법학원에 강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밴데 아마 이 강의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책으로 공부하는데 책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스터디 이렇게 운영을 해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해서 지금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오이쿠 스터디를 여기 보면 9월까지는 OX 빵꾸 체크로 우리 하고 있고요. 24번 나눠가지고. 그래서 총 2,400문제가 넘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전부가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모의고사로 진행해요. 모의고사는 시험지를 제가 올려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줌으로 올리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분들은 출력하고 5분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출력하고 그다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PDF 파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번 시험을 봐요.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진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서 일주일 인행사 공부하고 인행사 시험 보고 일주일 조사론 공부하고 조사론 시험 보고 물론 개인 진도는 따로 있고 그죠? 개인 진도는 나가되 다시 한번 반복하라고 이렇게 모의고사 우리 연습합니다. 이게 열공반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공부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를 신청하시게 되면 스터디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 재수생일 경우에 개정된 책을 새로 사야 할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출 해설서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거든요. 옛날에 저희 신림동에서 여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태학관, 춘추관이 있을 당시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가장 큰 문제가 책을 다시 사야 한다는 문제예요. 그죠? 책이 조금 바뀌었는데 다시 사야 돼, 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기출을 해서. 그래서 시험은 아까 삐껴 나오는 문제가 대략 10%에서 20%예요. 안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게. 삐껴 나오는 문제를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전자책이고요. 25회 거. 이건 종이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약에 어차피 9개년 휴차별 기출문제를 살 거면 이 책으로 공부할 거면 얘들은 필요 없고 왜냐면 이 책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5회 거만 따로 뽑아놨는데
이걸로 보충 설명 오답풀이 해설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그 내용 보면서 논점 추가하면 됩니다. 책을 별도로 살 필요 없이. 근데 책을 뭐 구입한 지 한 옛날 것 책이거나 막 5년, 6년 전 책이거나 그러면 법률이 개정된 것도 많고 그러면 이게 그 잘못 내용을 암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최근 책을 그래도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벌써 끝났네요. 예, 끝장으로 왔는데 자 우선은 그 제가 이렇게 합격 설명회를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날짜로부터 며칠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세요 하면서 매월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1급 시험과 관련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학원에 있는 우리 대학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쪽에서 강의하는 거기가 자기가 알고 있어가지고 저보고 사회복사 1급 시험은 넘사벽이라고 소문났어요, 형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어떻든 1급 시험은 이만큼 책을 혼자서 이렇게 집필하고 막 연구했다는 것은 누구 시키지 않고 제가 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좀 근데 불구하고 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자꾸 합격 설명회 하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합격 설명회 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자신이 있어서 이 책으로 꼭 보시고 합격하시라고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든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까지 수업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왜냐면은 물론 그 강의 듣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그렇긴 한데 무료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가장 그냥 수업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한번 듣고 그냥 이론을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내 공부를 해야죠. 빨리. 근데 이론 전체 나왔던 전체 강의가 이 강의거든요. 딱 이 책으로 이루어진 핵심 이론 강의. 이거 들으면 시험에 나온 게 다 정리돼요. 어차피 정리될 거거든요. 그냥.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으로 그냥 이것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근데 굳이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근데 굳이 막 전문성도 없는 강의들 그냥 논점도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 그냥 학교 강의 하시지 하는 강의들 이렇게 듣고 하는 것보다는 들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또 저는 파이팅하고 저 항상 이제 강의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파이팅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준비하는 데는 나 스스로가 계속 으쌰으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더라도 일단 내 공부니까요. 그리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이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가 아니어서 절대평가거든요. 남들이 무슨 책으로 더 공부한다고 그거 홀깃하지 마세요. 아셨죠? 거기 홀깃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니까 이 책이. 해보세요 한번 이걸로. 해보시고 그리고 합격하시면 또 합격 수기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합격 소식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제가 계속 시험 끝나면 항상 합격하고 뭐 복지관에 합격했다든지 그 기관에 합격하셨다고 이렇게 연락 오거든요.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너무 보람이 있고 그래서 자 그러면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파이팅!